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찐시황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찐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우시죠? 네, 제가 방송 생활이 8년인데 오늘 처음으로 진행자의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사회. 네.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한 달에 4번 해서 한 번은 제가 진행자로, 한 번은 부장님이 진행자로, 맞아요.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각자 혼자 나와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좀 수요일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진행자입니다. 굉장히 잘하는데요? 아직은 안 해,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내가 못하면 확 끌어내리고 중간에 자리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되겠네요. 네, 중간에라도 그러면은 누군지 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를 마음껏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궁금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햇살이 좀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 계좌 속도가 시장이 좋아지는 나의 마음의 조급함을 쫓아와 주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게요. 1월 처음 둘째 날만 하더라도 그렇죠. 심장이 진짜 덜컹했었는데 맞습니다. 금방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네. 제가 봐도 그때 한 2180 찍고 지금 벌써 2350 넘어 있으니까 지금 벌써 2359죠. 오늘 끝난 게. 그러니까 뭐 정말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다들 뭐 아시다시피 대형주 좀 움직이면은 지수는 금방 올라와요. 근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그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들 배당 투자 매도 나오는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한다 싶더니 이제 훅훅 치고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일단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원화도 지금 같이 강세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당연히 달러 약세되면은 주식 매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랑 뭐 낙폭과 대주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사모으다 보니까 지수는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좀 내일 또 옵션 만기도 있다 보니까 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안 좋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연초에. 네네. 연초에 뭐 2천 깨질 듯이 얘기도 하고 뭐 기업들 4분기 실적 뭐 엄청나고 뭐 1분기도 안 좋아 2분기까지 안 좋아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지금 뭐 외국에 있는 누구 그러더라고요. 지금 테크주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항상 그런 얘기 나올 때 또 제일 안 좋게 얘기했을 때 그럴 그렇죠. 때가 항상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저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안 올랐던 거. 네. 그죠? 저도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손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사야 돼 말씀드리면 3년 동안 빠진 거 내지는 작년 1년 내내 빠진 거 정말 기약 없이 빠진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좀 되게 순환매도 빠르고 엄청 빠르잖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도 했지만 뭐 정말 휙휙이잖아요. 아침에 봤는데 오후에는 정말 많이 올라 있고 정말 생각도 안 하던 종목, 생각도 안 하던 섹터주들이 갑자기 불쑥 급등하기 때문에 방금 함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쫓아가기는 정말 어렵고 내 계좌는 이거밖에 안 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라주니까 아주 뭐 연초보다는 좀 마음이 좀 확실히 풀어지고 맞습니다. 뭔가 좀 매수하고 싶은 의욕이 저 네. 그때까지는 매수하고 싶은 의욕이 없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매수하고 싶은 의욕이 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수급이나 환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주가가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시장에서 좀 투자 심리는 조금 살아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시장 자체는 뭐 아주 심각하게 뭐 지금 올라오는 거를 마지막 기회로 당장 팔아야 돼 뭐
이런 느낌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끝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꼭지로 뽑죠. 그러면은 사실은 환율과 큰 시황에서 있었을 때 내일은 옵션 만기일인데 솔직히 옵션 만기일에 따른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워낙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에 CPI 발표랑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큰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한 노이즈로 작용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은 뭐 노이즈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호재성 이슈로 시장에 지금 반응이 계속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내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일 날은 뭐 코스피 200 지수를 이제 옵션화 시켜가지고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단 말이죠. 항상 이게 옵션 만기일마다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왜냐면 코스피 쪽에 있는 연동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이제 개별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지수의 연동함이 좀 적으니까 물량 압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하게 돼서 오늘 오히려 좀 코스닥이 강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뭐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CPI 나오게 그렇죠. 되죠. 근데 CPI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는 한 6.5 정도. 5 정도.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거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절 나온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낮게 나온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헛물 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CPI만 얘기할 때 뭐 1분기, 2분기 갈 때는 맞아요. 그죠? 5% 이하로 상당히 내려갈 그쵸, 것을 내려갈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빠르게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들, 원자재 가격들 막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하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시장 예상치만 나와도 네. 뭐 그냥 지금 그대로 가는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온다더라 하고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잘 나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상치밖에 안 나왔네?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또 반대로 또 차익 실현 예. 매물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 금요일 날 또 우리 금통이 있잖아요. 금리가 일단은 또 0.25 정도 올린다라고 이제 예상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금리가 3.5잖아요. 네. 올리면 올리- 3.75 예. 맞나요? 3.5인가? 올려야 3.5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네. 3.25인가? 네. 제가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거의 기준금리 끝단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때문에 시장은 이제 올해 올릴 수 있는 금리는 거의 끝단에 왔다라는 생각으로 네. 움직임이 좀 있다. 그때 맞아. 한 3.5까지만 올린다는 얘기 그렇죠. 있었었는데 맞아요. 다시 이제 3.7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서 거의 끝단에 왔다는 생각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고통의 긴 터널에서 금리의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온다는 생각으로 지금 성장주, 기술주들 막 이런 쪽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일단 뭐 금통위도 역시 뭐 시장의 예상치 안에 있다. 뭐 거의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뭐 연준도 이제 2월 달에 뭐 FOMC 하겠지만 거기도 또 0.25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랠리는 중국의 리오프닝에서도 시발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연준과 국내 금통위의 금리의 상단이 보인다. 그렇죠. 보인다. 이제 거의 예전에는 끝났다. 어디가 고점인지 몰랐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보인다. 이게 아시잖아요.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서 있는 것은 또 시장 대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악재도 알고 있으면은 괜찮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고 했었는데 알고도 반응이 없죠. 오히려 더 급등하더라고요. 그렇듯이 뭔가 LG전자도 실적 봤는데 이래도 그냥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슈가 재고가 줄고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시장이 알고 있는 악재는 계속 좀 흡수를 지금 네, 해내고 있기 흡수를 때문에 해내고 있다. 지금 할 때 2월 초까지는 특별히 악재도 없고 그 악재라 하더라도 시장이 좀 흡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좀 시장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통위가 저는 이번에도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금리를 왜 올려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동결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네. 동결을 아니까 생각했는데 사방에서 다 0.2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외국계 자금 빠져나갈 거잖아요. 금리 내외 금리 역전차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빠져나간다라고 이것 때문에 금리 올린다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이미 역전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폭이 더 벌어진다. 오히려 역전되고 나서 확정적으로 굳혀지면서 오히려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안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맞아요. 굳이 가랭이 찢어진다고 지금 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 고통이 누가 고스란히 갖게 되냐면 국민들이 갖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동결주의자. 더 근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그쵸. 그렇게 준다라고 한다면 이 앞전에 지난주에 이제 연초에 부동산 규제가 오, 풀어주면서 맞아요. 은행주와 건설주가 급반등을 보였잖아요. 그쵸. 이것이 진짜 약발이 먹히려면 경제에 대해서 진짜 한국 이러다 IMF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진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줬던 것이 효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극대화까지 아니더라도 그것이 진짜 어떤 정말로 정당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금리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좀 시그널을 정부 쪽에서도 아니, 정부가 아니라 네. 기재부에서 좀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진짜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차 때문에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최근에 좀 환율이 급락하면서 그 커버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한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그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각종 정책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금리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도 채권 팔다가 정신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이 예전에 뭐 6%, 7%, 8%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5% 맞추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4%대짜리도 되게 많아졌고 5%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좀 뭐랄까 아주 큰 대기업 아니고서는 5.2, 뭐 5.0 요 정도 수준이고 또 이제 만약 더블 A 뭐 요 정도까지 싱글 A 뭐 요런 정도까지 가면은 4.5, 4.3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변동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운 좋으면 뭘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채권이라는 게 기업에서의 자금 조달인데 맞아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기업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저도 싶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좀 한 번씩 키맞추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투심이 좀 확장되면서 오늘 좀 이야기해 볼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간에 금리는 좀 미리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아까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의 조달 금리에서도 좀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신뢰감을 줘서 채권 시장 부동산 기준으로 된 사실은 PF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정을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추가 규제가 저는 그 어떤 보완책들이 1분기 내에 다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신뢰성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선 일단은 금리 인상은 마지막이다라는 시그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섹터로 들어가 봅시다. 분위기가 확실히 네.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그동안 조금 많이 답답했었던 네. 2차 전지에서 모처럼 만에 좀 뭐 코스닥이 분위기가 좋았던가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좀 굵직한 놈들이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 상황에서 이 포인트의 반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도 그동안 좀 많이 쉬었잖아요. 네, 뭐 오래 대형주 뭐 쉬었죠. 반도체 뭐 자동차 올라오는 동안 좀 많이 쉬었고 지금 이제 화학주가 거의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탑입니다. 네. 지금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상태죠. 뭐 2차 전지 포함해서 화학주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보시면 화학주는 화학주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2차 전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둘 다 올해 화두는 무조건 중국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네. 보는데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 이쪽에 답이 있으면 이 리오프닝이 뭐 우리나라 오가는 것만 리오프닝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움직이는 부분, 중국인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부분, 우리나라에 이미 지금 미세먼지 정말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화학주들도 중국에서의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듯이 2차 전지는 뭐 사실 워낙 좀 낙폭과대한 상태였었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포드랑 합작 공장 얘기 나오면서 다시 또 발동을 거기 시작했는데 이쪽도 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다시 추세를 복귀해서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뭐 어제 그제는 뭐 LG 화학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끌었더라면은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뭐 엔캠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재 섹터주들 이런 쪽들이 좀 강한 흐름이 좀 있었었어요. 전체적으로 뭐 완전히 망가졌던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좀 네, 올라오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동반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뭐 어제 사실 루머도 있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러면서도 중국에서 이제 그 자동차 번호판 근데 그쪽 규제가 있잖아요. 허가 그렇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뭐 해제한다. 그다음에 뭐
전기차 쪽에 대해서 더 특혜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계속 그런 루머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는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민들이 갇혀 있다가 나와서 뭔가 소비를 해야 되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 사실 뭐 소비라는 게 저희 뭐 리오프닝 하면은 아니 뭐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시야를 넓혀서 가면 결국은 IT 기기, 뭐 이게 통신도 사실 작년 연말부터 중국에서는 휴대폰 판매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반응도 사실 없더라고요. 뭐 애플이 뭐 어쨌네, 뭐 막혔네, 뭐 이러면서 사실 올해 뭐 애플도 뭐 판매 대수 뭐 줄이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도 안 좋고 IT도 다 안 좋았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중국에서는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일정 부분 수치로 보여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뭐 아직까지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반도체도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개념. 근데 사실 뭐 반도체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정론이에요. 워낙 예전에 기업들이 가져가서 땡겨서 이렇게 쌓아놨던 재고들이 있잖아요. 그 재고가 아직 소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 과정 중에 생긴 그 재고가 아직 소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또 고유의 재고까지 있다 그렇죠. 보니까 가격에 지금 반응이 맞습니다.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뭐 요새 조금 그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그거 이제 5월달 출시 얘기 나오면서 좀 오늘 보니까 아비코전자 같은 DDR5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뭐 요게 조금 뭐 5월달부터 풀리면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뭐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 CPU가 없어가지고서 이걸 팔지를 못하니까요. 개발은 다 해놨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팔린다면 결국은 반도체도 2분기는 좀 지나야지만 확실히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반도체 상승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총 큰 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수급을 들어오다 보니까 또 뭐 삼성전자 캐pex 투자 안 하면서 그죠? 삼성전자 캐pex 투자 안 하면서 그게 또 감산 효과다 뭐 이런 식이었듯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새끼를 빠지긴 했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너무 이제 많이 뭐 MOU 했다 뭐 합작 공장 했다 뭐 이러면서 미국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상황 속에서 테슬라 조금씩 많이 빠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은 뭐 100대 팔다가 1000대 팔면은 성장률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1000대 팔다가 3000대 팔면 더 많이 파는데 분명히 2000대에서 더 파는데 그렇죠. 성장률은 줄어든 것 같은 줄어들죠.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캐파는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몸집이 조금 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또 과정 중에서 보면은 역시 좀 효과적인 부분은 분명 이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성장주로서 기술주로서 또 시총이 큰 종목들이 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이쪽에 더 들어오면서 이쪽도 다시 좀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꼭지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어떤 분들과 이제 사람 바깥에서 얘기를 해보면 2차 전지가 호불호도 확실하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맞아요. 되는 영역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리가 좋고 내 마음에 들 때는 종목과 무관하게 그 산업을 그냥 네. 오픈 마인드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지 어떠한 것을 해서 과거처럼 텐병을 누리는 이런 섹터는 네. 저에게는 아니다라는 네네. 전제물을 봤었을 때 지금 이쪽을 여전히 굉장한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과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는 이제 조금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도 중립의견 이 산업 네. 자체를 통째로 중립하는 네.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좀 과거 한 3년 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3년이 뭐가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일단 상승에 있어서 좀 피로도가 많이 누적됐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성장 산업인 건 확실하지만 그 성장성의 피로도는 좀 누적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거죠. 약간 지수에 있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섹터 순환매가 돌 때는 계속 그 주도주로서의 그 뭐랄까요? 그 묵직한 자리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전해질도 그렇고 최근에 뭐 리튬이나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올라왔던 것들도 다 이제 이게 소재로 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큰 종목보다 작은 종목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다시피 지금 일단 확산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찍히는 데는 뭐 한 2, 3년 정도 걸리는데 이미 그거도 기대해서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슬로우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우상향인 건 맞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면서 지수를 리딩하는 그 리딩 섹터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그렇죠. 종목들이 너무 싸 보인다. 네네. 예, 이런 시선의 네. 분산 이런 오케이, 부분들이 오케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트레이딩의 요소로서는 계속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얘 혼자만 막 하고 나머지들은 다 찌그러져 있는 그런 시장은 좀 앞으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들은 소재 섹터에서는 확실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왜냐면 그 소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터리. 근데 최근에 보시면 테슬라도 가격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맞아요. 치고 나오니까 맞아요. 테슬라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작년에 얘기할 때 2차전지가 안 되는 게 이 가격 경쟁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치킨 게임 시작돼. 맞아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한테 치킨 게임 선전포가 한 거예요. 가격 네. 인하가. 그럼 뭐 네. 다른 데서도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전처럼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없어서 이것만 살 네. 때랑은 또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각 전기차 업체들도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들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배터리도 뭐 가격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재 쪽에 있는 쪽에서 무조건 낮춰주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그때 이제 소재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게 늦어도 2024년이면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공급 과잉 현상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작용을 했고,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뭐 순환매 돌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의 좀 메리트를 갖고 좀 움직임이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나오고 것 같아요. 있다. 테슬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 그렇기 400에서 한 100까지 네, 빠졌으니까. 워낙 다이렉트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데드캣 바우스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위치까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차장님이 그럼 맞물리면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 테슬라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솔직하게 완벽한 오너 리스크를 지금 이렇게 박살이 난 거잖아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치킨 게임까지 걸어버렸으니 이제는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중국 기업과 싸울 그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그렇죠. 치킨 게임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딩 건 나오겠지만 한 대에서 한 대 더 판다고 주가가 왕년으로 이제 과거의 영광을 네. 되찾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럴 있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계속 이제 마켓시어 뺏기는 것들을 좀 네. 찾으려고 지금 계속 싸게 팔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또 차값도 많이 올렸어요. 네. 뭐 중국에서는 인민들이 난리라던데? 난 어제 샀는데 왜 그 다음날 1,000만 깎아줘, 막 이런 식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나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이런 식이면 더 차값 인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이 또 이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뭐 중국에 뭐 주문이 3만 대가 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몰렸다 그러는데, 중국 상하이 공정 한 달 캐파가 2만 대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경쟁자들이 워낙 중국 전기차 디자인 보셨어요?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에, 맞아요. 우리 아반떼 가격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맞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이면 테스트로 한번 사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가격을 내릴만 하겠구나라는 생각마저 경쟁이 들더라고요. 안 되니까 중국 업체들이 워낙 네. 저가에 또 좋게 나오고 이쁘게 나오고, 전기차는 다 거기서 거기에 솔직히 성능은. 네, 그죠?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얼마나 좀 스마트카적인, 그쵸. 그죠? 자율주행 네, 기능적인 뭐 이런 기능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가미되느냐가 나중에 더 중요하지. 맞아요. 전기차 기본은 모터로 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 싸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 들어가는 뭐랄까 전장 쪽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더 융합이 된 제품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그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고 저랑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원자재 단, 소재 단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화학주들이 그러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저는 리오프닝보다는 리오프닝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3월달에 양해가 있거든요. 맞죠. 전 올해의 키워드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연준 아니라고 봐요. 6% 이상의 전도표가 나오면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데, 올해의 키워드가 전 중국일 수 있을 거라고. 차이나죠, 차이나. 그렇죠, 차이나요. 이게 3연임 확정 짓고 나서 코로나 끝내고 난 첫 번째 양회라서, 그렇죠. 이번에, 그리고 전 세계가 금리 올릴 때 얘네는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꾸로. 계속 한동안 오퍼레이션 트위스팅 하면서 계속 돈 풀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화학주들이 딱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자리거든요.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라는 단어와 중국에서 불어올 따뜻한 온풍을 어떤 박자에 맞춰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화학주도 뭐 2차 전지도 알고 보면 화학주긴 하죠. 소재주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 화학주 자체가 예전에 공급 과잉 때문에 너도 나도 증설 해가지고 그쵸, 문제가 생기면서 또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계속 제품 안 팔리고 가격 계속 떨어지는 상태 속에서 또 원자재 가격, 그 유가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학주들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졌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게 중국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 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인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또 특히 이제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이 부분이 또 처음에 이제 시발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등등의 이제 소비재죠.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양해.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보거나 말거나 계속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거 부분 보면은 중국은 무조건 올해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의 부동산은 거래가 전월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부동산 거래가.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일단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들도 거기 우리나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게 거래가 활발해야지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세금을 맞아요. 걷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체의 한 30% 정도의 GDP가 부동산에서 나온다고 네. 본다라면은 여기 일단 부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유동성도 깔아주는 부분이었었고 그 다음에 일단 내수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과는 계속 마찰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수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소비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화학주가 먼저 움직인 케이스고 또 유가도 거기에서 좀 빠져줬고 그다음에 낙폭 과대했고 그다음 또 화학주라는 게 경기 민감주에서 약간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경기가 바닥을 쳤나 아니면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분위기였을 때 화학주가 달리기 시작하면 아 이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그다음에 화학주는 한번 달리면 끝을 본다. 맞아요. 끝을 이게 본다. 엄청나게 묵직한 놈이라 방향을 한번 딱 잡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급등나 요란하게 가지는 않지만 끝에서 요란해지죠. 하지만 좀 그 사이클로 꾸준히 가는 경향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빠질 때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방향을 살짝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땐 바꾸고도 한 무릎팍 이상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네.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실적에 대한 이제 저점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이제 올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일단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6월쯤이면은 뭐 종전까지는 아니어도 휴전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여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붙어준다라면은 세계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의 시그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 요것 때문에 또 최근에 가장 수혜봉이 또 유럽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기에 있어서 유럽 지금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네.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시장이 또 아니, 올해 침체라며 뭐 안 좋다며 계속 얘기하더니 뭐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올리는 상태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 시장이 좀 변화하고 또 이거에 가장 스타트를 끄는 게 이제 화학주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학주는 지금 심리적으로 봤을 때 바닥은 이미 탈출했고요. 그렇죠. 이 바닥을 탈출한 상태에서 가속도를 밟으면서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뭐 수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치적인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주가 자체는 방향을 틀었다. 네. 그리고 바닥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좀 조정이 온다라면은 시장 상황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면은 다시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오늘 보시면 효성그룹주 다 달렸잖아요. 그렇죠. 뭐 효성 TNC 같은 경우 뭐 올해 스판데스 가격 뭐 안정화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증권사 리포트들이 요새 좀 멘트를 살살 좋게 네. 쏴주더라고요. 보니까 안 좋게 나오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SKC 같은 경우도 바닥 좀 잡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SKC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쪽 영향 조금 받고 반도체도 움직이니까 살짝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뭐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이제 하나 큐셀 그 태양광 그것 때문에 움직였습니다만은 이것도 다 넓게 보면 다 화학 분야예요. 네, 전부 그렇죠. 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하여튼 오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학이라는 것들이 2차 전지 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정 재료들도 다 화학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경기 민감주에 큰 범위 안에 있는 화학주들인데 궁극적으로 뭐 롯데케미칼도 뭐 롯데건설 빌려준 돈 빨리 회수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화학 섹터도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막 다른 큰 화학주들 가는데
송원산업만 혼자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얘 가겠다 싶었는데 이틀 3일 따다닥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네요.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안 오른 화학 섹터 내에 있는 좀 실적 쪽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금 뭐 대형주들만 올랐으니까 중소형단에서의 화학주들도 잘 좀 캐치를 해놓고 지켜보실 좀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 체크해 볼 바는 있겠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길게 보면. 네, 길게 네. 보면 네. 해볼 수 있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화학주는 네네. 일단은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정말 1년 내내 빠진 섹터가 맞아요. 화학이 작년 1년 내내 빠진 섹터가 두 개 뽑으라면 화학이랑 조선이거든요. 제가 봤을 여기는 때. 진짜 네. 정말 미쳐버릴 네,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조선은 아직 못 돌렸고 현대미포를 맞아요. 제외하고 다른 조선은 못 돌렸고 화학은 이제는 조금 바닥은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 이어서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네. 참 좀 의외였어요. 우리나라가 막았을 때 이거 좀 불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루 조정 주고 바로 좀 분위기 찼더니 중국이 막았는데도 별 악재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뭐 여행이라든가 면세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행도 중국은 원래 못 갔잖아요. 그죠?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는 모르겠어. 저도 가라고 프랑스 가고 해도 싶은 게 저는 중국은 아니라서. 무서워서 가겠어요? 그렇죠. 코로나 걸릴까봐 다 안 가잖아요. 무서워서.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맞았네. 단기 비자 안 주는 것들은 이제 좀 무역 관계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은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업무적인 걸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막으니까. 근데 뭐 거기 장기 체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기 가족이 있어서 초청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막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단기로 가는 것들을 이제 막았는데 좀 불편함은 기업들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관광 비자는 원래 없었었고 그랬었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저가 항공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사 이걸 계속 보라는 이유는 비단 중국 리오프닝에 초점이 안 맞춰지더라도 동남아시아, 일본 엄청나게 가요. 요번 연휴 때 동남아시아 맞아요. 일본으로 다 몰려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주변에 일본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 그쵸. 주변에 지금. 네. 일본에 뭐 갔다가 뭐 그 뭐지 와사비 테러 당했다도 뭐 기사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만 들으면 또 꼴보기 싫어서 안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중국 말고도 갈 곳이 많단 말이죠. 그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겨울이니까 그쪽 많이 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가 항공사들이 그쪽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뭐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들을 제쳤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도 살아남은 자들은 분명히 올해 수혜를 본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 여행사도 마찬가지요. 이쪽은 치킨 게임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죽을 회사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살아남은 몇몇들은 그 수혜를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행사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충분히 실적 개선 효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투어는 뭐 작년에 항공권만 7천억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정도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행과 항공, 저가 항공 특히 이쪽들은 중국의 그 막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그럼 안 막았다 된다. 하더라도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다시 오픈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큰 물줄기를 바위가 잠깐 방향은 틀 수 있어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올해는 아까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절대적 키워드는 차이나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행주, 항공주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요새 화장품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막 이러면서 국내 이제 로컬 저가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브랜드들 이제 저가 화장품들이 강세인 이유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 네, 얘기도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는 해제하라고 해도 쓰긴 쓸걸요. 좀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 회사들도 다 구조조정이 끝났어요. 로드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웬만하면 다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고 온라인에서 다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로드샵을 많이 벌려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줄어졌기 때문에 아모레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중국 쪽에 다 철수하고 구조조정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만 좋아져도 기저효과 때문에 확 좋아지는 느낌? 이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만 해도 저가 화장품을 쓴단 말이에요. 저 예전에는 LG생활건강 거 막 후 같은 거 썼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저가 화장품 써요. 왜냐하면
오히려 또 더마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화장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작은 랩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화장품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과다 경쟁이 돼서 안 된다. 또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 종목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당할 만큼 다 당했고 실적은 바닥을 쳤으니 그 기저 효과라는 거를 그렇죠. 볼 수 있기 기저 효과. 때문에 이쪽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요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방한이 아니지 순방 거기에도 보시면 코스맥스 들어있고 뭐 메디톡스 들어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제가 계속 좋아하는 건 이제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쪽들도 중국 리오프닝에 최선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도 뭐 마스크 벗기 때문에 뭐 이제 치과도 가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용기기 뭐 주름도 좀 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먼저 움직였거든요. 이쪽은 확실히 실적이 나오는 섹터니까 그래서 이쪽이 먼저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저가 화장품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 리오프닝 플러스 저는 뭘 또 보냐 하면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갑자기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소비의 양극화를 보고 있어요. 소비의 양극화. 고가는 고가대로, 저가는 저가대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소비가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마트나 뭐 편의점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들이 그거예요.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싼 거, 이런 것들 양판 그런 데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식사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상대적으로 같은 건데 좋은 느낌, 가성비,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올해의 소비 트렌드는 양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LG전자도 프리미엄급에 집중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땠었냐면은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싼 가격의 제품들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그렇듯이 올해는 하이엔드급의 제품과 그다음에 좀 저가의 보편적인 제품,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가 화장품이 올해는 그래서 먹히고 중국인들 들어와주면 땡큐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은 이미 바닥이고 그래서 올해의 뭐 이런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트렌드는 최대한의 이제 그러니까 저가라기보다 최악을 보인 종목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안 망하면 바닥이다 뭐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지금 올해에 계속 수익률을 많이 주는 상황. 사실 보세요. 종목들 지난번에 2130 찍었을 때와 요번에 2180 찍었을 때 저점을 비교해 보시면 월등히 다 높아요. 미리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리 그렇죠. 저점 때서 빠졌던 거는 뭐 반도체랑 IT 뭐 이런 쪽들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그때랑 뭐 비교해서 더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나머지들 보면은 대체로 다 월등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나오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체력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실적에 있어서 끝을 이미 보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해볼만하다. 그래서 집중하는. 화장품도 여행주도. 그러니까 지금 확 공감에 와닿는 게 여행주들이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됐거든요. 이게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해 겨울을 나기 전에 저 중소형 그 조그만 맞아요. 여행사들이 절반이 넘게가 문을 닫아 버렸었어요. 그쵸. 그 해가 넘기기 전에. 그 다음에 거의 다 문 닫아서 여행사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었을 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투자했었던 종목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PCB 업종, 연성 맞아요. PCB라고 해가지고 네. 2010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삼성에서도 했었고 주성에도 맞아요. 했었고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뛰어들었었어요. 맞아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었거든요. 맞아요. 남은 기업이 두 개였어요. 인터플렉스랑 BH. 이걸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2016년도에 방송을 시작할 때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인데 네. 그때 옆에 계시던 패널분이 아유 그런 걸 왜 갖고 왔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 초보자한테 되게 상처를 받고 이거 알고 이 종목 되게 좋은 종목이야 라고 막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네, 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추천했었던 핵심이 뭐였냐면 다른 FPCB 업체들은 다 끝나고 다 죽었다. 다 포기해버렸고 사업이 없어져 버렸다. 남은 기업이 두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플렉스인데 이거는 된다라고 했었을 때가 그 당시 인터플렉스가 방송에서 처음 말했을 때가 9,800원이었습니다.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1년, 2년인가 있다가 7만 원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표 주가, 실제로 제 목표 주가가 25,000원이었거든요. 풀캐파 맥스 잡았을 때 오버밸류 주면은 4만 원 갈 수 있고, 그런데 4만 원이 맥스라고 봤는데
증설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7만 원까지 날아가는 시나리오가 맞아. 나왔었는데 맞아요. 지금 여행주를 그래 이제 뭐 코로나는 끝났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니까 얘기 딱 떠올리니까 지금 여행주라는 게 그렇지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생각이 확 떠오르네요. 이거 이 시장 얘기가 독식하게 됩니다. 남은 기업들이 진짜로 승자독식이에요. 맞아요. 저도 차장님 말씀 듣고 나면 그 생각났어요. 옛날에 항상 그랬던 것 같아. 화장품들도 로드샵이 완전히 막 돌아가면 스타벅스만큼 많았을 때 이게 또 꼭지겠구나 이런 느낌 오는 것처럼 IT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증설하고 나면 곧 꼭지. 그렇죠. 반도체도 증설하고 나면은 꼭지. 꼭지.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공급과잉으로 연결이 된단 공급과잉으로 말이죠. 이어지니까,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말씀하셔서 그 PCB 생각났어. 저 그때 제가 플렉스컴이라는 네. 회사를 보고 있었는데 그 회사 망했잖아. 그 PCB 생산업체였죠. 많이 그거 망했어요. 왜 그때 그러냐면 다 망했어요. 그때 다. 삼성이 들어갔었거든. 야 니네 나 믿고 다 증설해. 그래가지고 맞아요. 싹 다 부품 회사들이 증설을 했는데 다 오파를 안 주네? 싸그리 다 죽었어요. 그때 주성 엔지니어링 했다가 그 사업부 포기해버리고 뭐 여러 군데가 다 포기하고 많이 접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플렉스콤 망했어요. 근데 뭐 베트남에 공장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뭐 다시 그 공장은 나중에 살아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삼성 믿고 증설했던 기업들이 다 나중에 단가이나 들어가고 오파 안 받고 그래가지고 싹 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살아남은 종목들은 나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행주들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모든 규제가 다 풀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저기에 올라있죠. 가 있을 이미, 테니까 네. 언젠가는 끝나게 될 조금 불편한 노이즈들이 적당하게 있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 수는 뭐가 있겠어요? 그죠? 비자박까지 막아버리는 상태고. 다른 감염병 생겨가지고 뭐 오미크론 말고 뭐 6미크론 나와야 되나? 7미크론? 그런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변이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그쪽 있기 관심도 때문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예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확실히 좀 났어, 진짜. 그래서 이게 그래서 2차 전지도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너도 나도 다 2차 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도 그 나도 가격 리튬 경쟁력이 한다. 승리할 수 있는지 맞아요. 그죠? 그걸 지켜봐야 그런 됩니다.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뭔가 과다 경쟁의 이슈가 네.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나중에 좀 선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2차 전지를 이제 불편하다고 느낀 게 중국에서 LFP 배터리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네.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렵다라고 봤는데 뭐 웬걸 그들도 뭐 잘 갔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할 건 아니지만 뭐 지금은 솔직히 2차 전지는 그런 상황이고 여행주는 제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뭐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네. 테마가 정말 진짜요. 한계를 치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죠? 맞아요. 지수가 바닥인 건 알겠어. 근데 대형주가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맞아요. 뭐 연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수가 달려가기에는 반도체가 달려가기에는 덩치 큰 데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요런 거라 한다면 이제 뉴스, 이벤트 네. 팔로우에 따른 정말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렇게 중소형주들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종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개치는 뭐 보시는 섹터 뭐 눈에 띄는 섹터 있으신가요? 진짜 뭐 눈에 좋다 뭐 띄는-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안 봐도 자동으로 눈에 띄더라고요. 그때 안 뜰 수가 없죠. 요즘 인공지능 아, 대화하는 거 뭐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전에 메타버스 때 엄청 공부했었을 때 안 가다가 맞아. 요즘 방심하고 있었더니 맞아요. 사실 사람이 방심을 하면 안 돼. 이래서 맞아요. 그냥 솔트웍스는 야 정말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는 뭐 그 뭐죠 CS 관련돼서 묶고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어요. 솔트웍스가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게 아니라 솔트웍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솔트룩스예요. 그래서 이건 솔트룩스예요? 그 이상을 막 솔트웍스도 엄청 많이 갔는데? 이건 더 많이 갔네요. 뭐 어쨌든 셀바스 AI도 달려가고 뭐 그러면서 대단하네요. 막 날아가 버려가지고 사실 네. 지금 잡기는 무서워요. 조금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테마들이 이 안에서 좀 방향을 확실하게 네. 찾아가고 있지 않나. 맞아요. 뭐, 이 테마의 근간도 그거 같아요.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부담스러웠던 게 다 기술주들, 성장주들이었었는데 금리 또 상단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망가져 있던 이런 개별 테마형 종목들한테 한 바퀴씩 이제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완전 찌그러져 있었던 종목들이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또 로봇,
이거 네. 다 연결 짓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CS가 스타트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더 힘이 실리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면서 불을 질러가지고서 지금 거의 맞아요. 폭발 상태잖아요. 지금 이쪽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나무가를 먼저 막 되게 투자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안 가는 주식이 없는 거야. 나 이거 갈 것 같은데 3D 센싱인데 왜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진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나니까 네. 가더라고요. 그쵸. 나무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한 박자 빨랐나 봐. 너무 빨라면 문제예요. 맞아요. 제가 꼭 그런 얘기 듣거든요. 형은 너무 빨라. 저도 그런데. 그래서 나는 상상을 즐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그때 상상했던 걸 빨리 반출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무슨 시나리오를 썼었나 했었을 네. 때 그때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 것이 이제 원격 진료, 디지털 치료. 그러니까 저는 네. 로봇과 이런 대화형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이 로봇과 대화형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전 치매 치료 지금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나니 말동무? 이것이 그렇죠. 말동무랑 이것과 원격 그래서 이제 여기에 틀에 묶을 수 있는 게 마지막 남은 게 원격 진료이지 않나 디지털 네, 치료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원격 진료 관련된 뭐 인성 정보라든가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뭐 이쪽 많잖아요. 뭐 요것과도 이제 함께 이제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테마 섹터이지 않나. 네, 네.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쪽이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공격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막 엄청나게 뒷받침되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그 카카오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우리 그 CT 찍어내면은 그 CT를 먼저 읽어주는 그 내용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CT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 뭐 간암에 의심된다라든지 뭐 이런 걸 먼저 읽어주고 그걸 이제 의사가 그래요? 보고 다시 그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박인데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뭔가 빅데이터 그죠? 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이게 다 가미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게 먼저 엄청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계속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한 바퀴씩 계속 돌릴 때마다 네. 더 많이 좋아지는 거라며요. 알파고처럼.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알파고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로봇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사람을 이제 지배하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 아까 그 허드 얘기 영화 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한 얘기가 퍼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나중에 자율주행 차량도 연결이 되잖아요. 다 연결되죠. 다 연결이 이것은 되잖아요. 로봇 다 예. 연결되는 거죠. 나중에 선생님도 이렇게 스마트 선생님 생길 것 같긴 그럼요. 해요. 그죠? 그 아이언맨 나오는 자비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그거를 향해서 가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인 거예요. 맞아요. 자비스, 아이언맨 자비스 생각하시면 지금의 움직이는 종목들 테마가 그거를 향해서 간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인공지능으로 요새 뭐 그 챗봇 같은 거, 챗봇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뭐 MS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한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게 또 인공지능이 스타트가 네. 붙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챗할 때 아까 뭐라고 하셨지? 사투리를 알아들 정도로 요새 많이 네, 기술이 사투리도 좋아졌다며요. 알아듣는다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내 말도 잘 못 알아듣던데 제가 맨날 누구야 뭐 하면은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데 되게 많던데. 제가 솔트루스 갈 때 저도 좀 반성을 하는 게 셀바세일을 봤거든요. 자리도 좋았는데 지수가 워낙 안 좋고 소형주단에서의 속임수가 많다 보니 맞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나서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같은 놈 나도. 좀 요즘 좀 그래서 그런 후회 많이 남들한테는 들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놓고서 나는 여전히 그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 많아서 이제는 좀 시선을 용기를 내면서 확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인공지능과 관련됐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때 방송을 했었을 때 그때 대본 막 찾아보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이러한 것들까지 좀 넓혀 볼 수 있겠더라고요.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관련됐던 것까지도. 맞아요. 그래서 요새 말씀하신 대로 테마는 확실히 경주마 하듯이 1번마 가고 나면 2번마, 3번마 이런 네. 식으로 그 테마 안에 있는 1번이 가고 나면 2번, 3번을 찾으면 여지없이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아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리 생각해놨던 좀 미래에 대한 네. 그림을 뭐 갑자기 시장이 확 변했어요. 그런 쪽으로 확 시선이 쏠렸어요. 이쪽이 워낙 좀 많이 빠져있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5G 오르고 나서 다시 죽는 타더니 오늘 또 치고 그렇죠.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해외에서 날라오는 뭐 뉴스 이슈만 보면 뭐 영국도 뭐
초고속 통신 막 기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가기도 하는데 요새는 뉴스, 이슈 이것만 나오면 그쪽으로 무조건 달려가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못 가는 장이잖아요. 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테마 절대 꿈쩍도 못 합니다. 그때는 대형주만 가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언제일지 모르죠. 아까 이제 2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수준. 그래서 대형주가 못 갈 때는 테마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떠한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고 어떠한 종목군들에서 매집에 포착되고 있는지 제가 진짜 테마주 시장이 왔구나라고 이제 느낀 게 지금 정치와 관련된 인물 관련주들도 뉴스 팔로에 따라서 움직이지라 해서 네. 아 올해는 어쩌면 이런 자리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올해 지수를 박스권으로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 작년보다는 나은 시장이지만 치고 달려가기에 V자 반등을 그려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의 박스권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하는 것보다는 테마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좀 확실히 유리할 수 있는 장이 올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금리는 일단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그렇죠. 낮아져야지 유동성으로 더 막 가는데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과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들어와서 대형주가 이제 지수를 수렁에서 건져 놨으니 대형주는 일단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위험할 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사이에서 종목 장세인데 지금 일단 대형주도 뭐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중대형급에서는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루에 뭐 7%, 10%씩 올라오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만은 일단 그쪽 종목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수 관련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 종목이 지수 관련주인데 지수보다 언더하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수 정도까지는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갭을 메꾸기 위한 반등을 노리는 투자를 한다면 지수 관련주에서는 그게 맞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이 정말 장기 소외주다. 아니면 내가 봐놓은 종목이 장기 소외주다. 아무도 관심 없다. 근데 한 번쯤은 반등하겠지. 이런 느낌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을 픽 해놓고서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주가 보시면 바닥에 있다가 뜬금없이 상한가.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테마주에 엮이면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마주가 우리가 뭐 알아낸 대로 뭐 인공지능, 뭐 로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돌고 있고 지금 뭐 해외 순방 테마나 또 뭐 방산도 있고 뭐 네. 원전도 있고 다시 이게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가 다 돌고 나서 너무 비싸서 아유 이제 못 사겠네 이 정도 수준 되면 다시 또 지수 관련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2월 초까지는 이제 미국의 FOMC 결과를 좀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그 틈새 간에 호재성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또 이슈 뉴스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테마를 솔직히 저 거짓말 아니라 보고 있으면 와 돈만 있으면 100개도 사겠네 이럴 정도로다가 정말로 많아요. 네. 차트가 나를 부르는 차트들이 정말 정말 차트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거 팔 수는 없고 정말 갈등이 생기는 장이거든요. 종목을 특히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뭐 대형주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걸 팔고 저거를 내가 따라가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따라가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테마성 트레이딩 이런 쪽은 확실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신다라면은 확실히 좀 수익은 준다. 그 대신에 또 조급하면 또 안 된다 생각해. 왜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팔고 나서 그거 사면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신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대형주를 갖고 계시더라도 뉴스를 계속 보면서 뉴스 플로우, 그다음에 리포트 이렇게 나오는 것들 계속 보시면 그 테마가 다음쯤에는 여기서 형성되겠지라는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미리 들어가 있으면 슈팅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사고 싶은 쪽 100개 된다. 저도 그 말이 무슨 적극 공감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테마성 장세가 오면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주식의 초보자, 기술 쪽 분석의 초보자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삼성전자 고집하지 마시고, 현대차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어쨌든 이 안에서 내가 유동성, 유두리를 갖고 이 시장 안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차트에 조금 이러한 것을 보고 이 업황은 이런 것과도 맞고 이런 것도 얘기도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좀 단타 대응이라도 해보자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좀 시장 대비 조금 좀 재미를 사장님이 볼 수 좀 있는 힌트를 주시죠. 그런 섹터 종목을 좀 힌트를 주세요. 일단은 지금
여행주 화장품주 조금 확신이 생겼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진짜요? 여행주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왠지 뻔한 수익 같고 이쪽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먹으면 굉장히 대단한 수익 같은 느낌이 있는데, 뻔한 수익으로 10% 먹거나 대단한 수익으로 10% 먹거나 뭐 어쨌든 똑같은 수익이자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행주 조금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이벤트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순방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것과 관련돼서 원전 쪽에서는 뭐 이거 아마 원전이랑 뭐 방산, 뭐 뭐 항공우주. 항공우주 이런 것들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항공 맞아요. 얘기했다가 주가가 그거 그때부터 올해 박살이 좋아질 나가지고 걸로 막 얘기했었잖아요. 박살이 나가지고 마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오늘 저 나오는 줄 알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또 번쩍 올라줘서 맞아요. 내심 심심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아마 거기서도 원전은 우리나라의 이제 올해 집중 공약 이거 중에 맞아요.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뻔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차트를 보고 야 이거는 이 자리에서는 더 빠질 게 뭐가 있냐. 이제는 이 뉴스 분위기라고 한다면 올라갈 종목들이 원전 그다음에 항공 쪽에서는 전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공 우주 분야, 네. 그다음에 원전, 네. 뭐 방산도? 방산도 저는 마찬가지죠. 오케이. 예, 방산도 그쪽이지 않나. 또 뭐 섹터 저는 워낙 뭐- 다 얘기해 주셔갖고 맞아요. 테마성으로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뉴오프닝이 그냥 무조건 빠지면 사서 들고 간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빠져도 그냥 사실 오늘 어제 뭐 이렇게 엔터가 빠졌어도 빠지고 개맥구만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지, 예전처럼 빠지면 아이고 어떡하지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최근에는. 네. 이게 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너무 좋게만 봐서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느낌은 빠지면 공포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근데 네. 그 섹터와 종목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이미 쳤고 고통을 다 겪었던 종목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뭐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싸움이다. 네,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반도체는 수치만 보면은 아직 멀었다 그래요. 멀었죠. 사실 네. 뭐 리포트 인정해야 최근에 돼요. 예, 네. 리포트 나오는 것들만 보더라도 아직도 재고 너무 많다. 유통 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많아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1분기 실적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오고 2분기는 돼야지 이제 재고 감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아까 뭐 그 사파이어 레피즈 얘기도 5월달 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이쪽도 그냥 많이 빠졌다. 그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다.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에 수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일단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쪽도 아까 말한 테마처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분야 안에서도 좀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안에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해볼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은 사실 보이고 있고 네.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좀 맞아요.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IT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장비 쪽들보다는 그다음에 일단은 뭐 반도체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소재 부품단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또 기업들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오더컷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부품 단가 인하 압력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애플도 지금 최근에 계속 부품 단가 인하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품은 단가 인하를 할 수가 없어. 너는 공급자가 갑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그 세트 업체들이 단가 인하 압력으로 찍어 누를 수 없는 확실한 기술력과 뭔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분명히 선별할 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IT나 뭐 제조업체들은 사실 힘든 건 사실이고, 그죠? 다만 이제 4분기 지나고 1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하면 뭐 그동안의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원재료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영업 실적이 악화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던 비용이 줄어들어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들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지금 시장은 좀 너무 공포스럽게 보고, 뭐 예전에 뭐 그런 분들 유튜브에 있었잖아요.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 이제 안 팔면 못 판다. 깨진다, 뭐. 그렇죠. 뭐 그런 분들 많았었지만 사실 아까도 저희 말했었잖아요. 좋다 할 때가 항상 고점이고 나쁘다 할 때가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산업 좋으니까 너네 증설해 했을 때 거기가 고점인 것처럼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 기회가 해볼 좀 만하다. 기회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실적이 바닥 찍은 기업들, 업종 구조 조정이 확실히 된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의 부양 효과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기업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목을 압축하셔서 올해는 좀 투자하신다라면은 긍정적인.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형주 조금 시간이 시장 전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 안에서 특정 종목들, 섹터들은 뭐 사파리오피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들 해법은 찾아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에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조조정과 어떤 그 기저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행주 화장품 쪽은 이쪽이 뭐 주가도 많이 올라 보이지 네, 않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듣고 저도 설득을 당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서는 뭐 저도 해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공감이 되고 그 안에서 올해 키워드는 이제 차이나라가 어떻게 이쪽에 부양책이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올 텐데 맞아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늘 전통적으로 거기에 따라갔던 게 화학철강이었잖아요. 네. 철강도 좋게 보는데 일단 화학단들은 소재단에서 네네. 조금 지금 이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충분히 네. 차이나에 업혀갈 수 있는 좀 거기에 등이 없고 긍정적으로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크게 시장을 정리해보고 잘 그 안에서 테마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이런 해법을 키워드 뉴스 팔로우에 따라 매매를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 테마 찾아가는 매매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솔직히 여기서 저희들이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리스크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어떤 특정 테마가 올라갔었을 때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 정도 수고도 안 하면서 매매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되냐면요. 포털 사이트에 무엇 관련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블로그들이 엄청나게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놔야 되지라고 하는 블로그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티스토리라든가 네이버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한 5개만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검색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잘 돼 있는 곳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무기로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매매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고도 안 하시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 테마 매매장일 때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종목 잘 갈 것 같아요? 저 종목 여기서 10개 불러드리면 아마 뭐 다음번에 나와서 그거 보세요. 그 중에서 하나 갔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편한 자이거든요. 저 그런 양아치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수고, 오늘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데 어떠한 종목 관련주라는 것을 포털에 검색하시고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으셔서 당분간은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조금 뭐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분간은 트레이딩을 해보자. 종목 상담. 그렇죠. 종목 상담이 있었습니다. 박진희 부장님께 KC라는 종목. 저는 지금 종목 상담을 힘들게 못 해드리는데 함 차장님 좀 같이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종목에 그렇죠. 대한 목표가, 네네. 뭐 매수가, 손절가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솔직히 지금 KC랑 이수페타시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마이너스 12%, 비중은 23%라고 그러세요. 평단이 6,800원. 오기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절반 손절하고 내려가면 다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출까요? 있고 KEC는 마이너스 26%, 비중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KEC가 마이너스 26%면은 지금 2,100원대니까 얼마 사신 거지? 한 2,700원대 네. 사신 거죠? 2,700원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매수가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KC 같은 경우 특히 거래량이 지금 붙지가 않아요. 바닥에서 거래가 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뭐 이평선들도 거의 다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고 좀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거래량은 좀 있는 편인데 또 최근에 이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거래가 거의 없어요.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되게 불쑥불쑥 들어온 것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차트로만 말씀드릴 때는 일단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일부 있지만 61선 부근 네, 요 정도가 1차적인
네, 저항 가격대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여기 2,35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 가격대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매수가인 뭐 2,700원대, 800원 이 부분까지 가기에는 뭐 특별한 뉴스 이슈가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이분은 뭐 손절이나 뭐 추가 매수 물타기 이런 거는 안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 저항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 가면은 좀 과감한 결단을 한번 내리시는 것도 종목 갈아타기 정도 뭐 이 정도 해서 하시는 건 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KC의 위치로 보여지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 넘쳐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의 하나만의 매력도와 어떠한 심도 있는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종목들, 세운주 중에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기업의 내용과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뭐 이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 종목들이 대부분 이 정도 선까지는 다 올라오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 종목이 지금 전력 반도체 하고 있는 네.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버텨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네. 해보고 있고요. 이 스페타 지수도 상당히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스페타 지수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대비 조금 우월한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많이 좋게 보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막 되게 집중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제 전력 종목은 아니었는데 네네. 일단은 뭐 이게 뭐 비슷한 게 이제 대덕전자, 심텍 뭐 네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기판 관련된 쪽이죠. 주들이죠. 그래서 기판과 관련돼서는 지금 대덕전자도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금 오면은 팔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스페타시스를 처음에 제가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처음에 매수하셨던 그 긍정적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라면 단순히 원금이 왔었을 때 매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왜 돈을 못 버는 줄 아세요? 처음에 내가 투자를 1억으로 시작했었는데 1억 3천을 벌어요. 그런데 1억으로 다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원금이라도 건져야 돼서 팔고 한동안 다시 호황장이 올 때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가 까먹으신 분들은 원금 오면 팔아버리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인세로 기판과 본인의 원했던 투자의 그 기준선에 대해서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라면 뭐 원금이 온다고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황은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뭐 않거든요. 이스페타시스도 뭐 기판 쪽들이니까 결국 여기 또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네. IT 기기라든지 뭐 전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중국도 부양책에서 뭐 수혜를 안 본다는 말할 수 없는 섹터예요. 이쪽도 네. 뭐 보시다시피 일단 뭐 주가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니까 딱 매수가가 기술적으로 딱 저항대 가격이긴 딱 하더라고요. 저항대 맞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솔직히 지금도 저항대 돌파 못했고요. 시간 반도체 제가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는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네, 느낌, 제가 저 심리적 느낌. 화면 네. 나가는 게 예전에 분석해드리면서 위아래 박스권 상하단 그어드린 건데 일단 다시 박스권 그 하단 위쪽 거래지는 올라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을 탈까요, 뭐 손절할까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갖고 계시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또 내려가면은 뭐 그 업황 분위기 보면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맞아요. 어떨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물타기 해도 된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DDR5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좀 섣부르긴 하죠. 왜냐하면 DDR5의 투심이 너무 다치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5월에 출시한다 해가지고 지금 딱 이제 8개월 됐고 지금 출시했고 본격 생산은 이제 5월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5월까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건데 그래도 DDR5로 바뀌는 것은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작년 5월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 DDR5로 오죽하면은 저거 사파이어 레피즈 나오는 게
인류의 난제라고 막 이럴 정도로다가 진짜 좀 뭐 그래서 또 출시가 연기되고 생산이 지연되고 지금 반도체는 감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뭐 이번에 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신뢰가 워낙 이뤄져서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좀 물타기 전략으로 좀 이 종목을 자꾸 비율을 봐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그 DDR4와 관련된 그 섹터 업황을 저는 통째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씨 뭐. 저야 뭐 항상 뭐 시청자분들 좀 밤늦게까지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렇게 막 저희 방송하는 거 보고 막 적으셔 놓고 공부하시는 네네.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채팅방에 있는 분들도 그 밤늦게 그 채팅방에서 되게 열심히 네. 얘기하고 종목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공부하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주린이 탈출에 도움이 되고요. 지금 그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수다 많이 떨면은 맞아요. 돈 벌 기회가 많이 생기는 맞아요. 장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모르는 종목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일단은 지수는 뭐 한 2,400선 정도 일단 좀 막힐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일 또 옵션 만기라서 좀 변동성 있겠고 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좀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종목 대응 좀 잘하시고요. 지금은 주식을 제가 봤을 때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주식을 좀 들고 있으신 분들이 유리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더 얼른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을 쥐고 있는 게 최대한 좀 유리하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 꺾이지 않는 마음, 주식을 사야 되는 꺾이지 않는 마음, 주식을 뭐 물론 팔아야 될 땐 팔아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고 사고를 하더라도 주식을 항상 들고 있어야지 이게 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시장이니까 좀 그렇게 해서 좀 시장 수익률을 좀 잘 따라가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진행 어떻게? 아, 계속 하시면 안 될까? 이것도 어렵네요. 이것도 상당히 땀이 나고 어렵네요. 앞으로는. 아니 근데 너무 잘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셔야 할 텐데. 아 나 진짜 이제 앞으로 계속 나 패널 해야 되겠어. 근데 제가 막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거 막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진행자니까 그것도 못하는 단점도 있네요. 그거 있죠. 제가 여기 있을 때 예. 맨날 그랬었다니까. 다음 주에는 다음에는 제가 좀, 패널로 해서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파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